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2024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주일 전에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막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공화당 내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로 볼 때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쟁한다면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몇몇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계속해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단지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과 비슷할 뿐이고 그 외 미시간이나 애리조나 등 2020년 트럼프가 패한 주에서는 바이든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상 사회 엘리트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해당 기사는 트럼프가 만약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특정 나라뿐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TV에 출연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로 할당해주는 것인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중단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항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여 원하는 것을 일부 얻을 수 있도록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의 적들과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 스펙트럼의 우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기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 외교관계 수립을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트럼프의 중동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가 태어나 이슬람을 창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있다면 많은 이슬람 국가들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동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집권은 중동의 평화에 매우 유익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유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등 유럽연합이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있는 일부 국가들 역시 트럼프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트럼프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아마도 상당히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몇몇 나라들은 상당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범주는 미국을 이용만 하는 나토 동맹국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부르저라는 유형으로 나눕니다. 부르저는 힘센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트럼프는 그들을 불미스러운 반대자로 봅니다.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트럼프의 적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는 부르저로 분류된 국가들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미국의 국익과 크게 상관이 없는 중립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크게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트럼프는 동유럽과 나토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사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으면서 대신 자신들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이 더 이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더 많은 공적 책임을 맡을 의향이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처럼 홀로 질서 유지의 맏형이 될 의향도 없습니다. 바이든의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방법이 동맹국들과 접촉하는 것인데 비해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돈과 노력을 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구도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을 중재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가는 우크라이나가 국토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 임무는 전적으로 유럽 동맹국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럽연합은 이를 지켜낼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유럽은 차례로 몰락할 테니까요. 자유세계를 위해서는
저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럽이 저항하는 것이 유럽연합으로선 필요한 조치이고 분명히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에 대해 자비와 강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이들 국가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민감한 인물은 푸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며 트럼프는 푸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영리하고 러시아와 연합해 중국에 맞서 싸우기를 희망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푸틴은 자신을 가장 지지하고 가장 부러워하고 심지어 가장 존경하는 동생 시진핑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푸틴이 겉으로 척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는 시진핑을 무시할 수도 있을 테지만 결코 손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설사 우호적인 몸짓을 한다 해도 푸틴은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전히 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푸틴에 대한 오판이 조금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이란입니다. 트럼프는 결코 이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는 분명히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촉발됐고 트럼프는 수십 년간의 대중국 정책을 뒤집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트럼프가 대중국 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우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무역 관행과 기술 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대만 문제에 대해 조금 걱정되는 점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만일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의 유럽 승리를 방치한다면 중국의 시진핑 역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지가 강화될 수 있고 혹시 실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주변 참모진들이 트럼프에게 제안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고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사업가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니며 여러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넘겨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나토와 연합하는 방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